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클래스와 클래스 간 관계, 객체와 객체 간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으로 만들게 되면 보통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정의하게 되고 또 그들 클래스의 여러 개의 객체들을 생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클래스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객체들도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보면 이들 클래스들은 다른 클래스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겠고요. 또 그 클래스의 객체들도 다른 객체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 챕터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 간 관계에는 크게 상속과 구체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자바 속의 객체, 클래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설명이 가장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또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스 간 관계, 객체 간 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봅시다. 클래스 간 관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C++에서는 상속이라는 관계만 존재했는데 자바에서는 상속과 구체화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입니다. 즉 코드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따라서 코드 수정 없이는 그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클래스 간 관계를 논할 때 이제 자바에는 클래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그냥 클래스 간 관계를 설명할 때는 같은 클래스라고 놓고 보셔도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좀 특수한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를 논할 때에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는 두 가지 종류를 제공하는데 한 클래스는 그런데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습니다. C++와 달리 다중상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바는 한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는 상속이라는 것만 있고 다중상속을 제공했는데 자바는 얘를 없애는 대신에 상속은 단일 상속만 하게 하고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한 클래스가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다중상속이 없어도 같은 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오히려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나눠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체 간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와 포함 관계로 나눠질 수 있고 객체 간 관계는 클래스 관계와 달리 동적 관계입니다. 즉 객체가 사용하고 또는 포함하고 있는 객체는 객체마다 그리고 객체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RPG 게임을 만드는데 히로라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들이 무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히로라는 이런 캐릭터는 무기를
전투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히로 객체와 무기 객체는 사용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히로 객체는 무기 객체를 전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 관계라고 하는데, 이 무기 객체는 종류가 권총도 있을 수 있고, 뭐 칼도 있을 수 있고, 망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히로 객체는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적 관계입니다. 동적 관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히로는 처음에는 칼을 쓰다가 새로운 무기를 획득해서 칼을 버리고 총을 이용해서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용 관계와 포함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한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객체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는 사용 관계가, 둘 간의 사용 관계가 성립한다, 사용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리적인 뭐 소지하고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고, 사용하는, 논리적인 의미에서 사용한다. 제가 강의하면서 노트북을 사용한다. 뭐 아이패드를 사용한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한다. 그럼 다 그것은 사용 관계가 되겠죠. 강사와 컴퓨터 간의 관계는 사용 관계가 됩니다. 포함 관계는 논리적으로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면 포함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부분 관계이면 포함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 갖고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모델링할 때 그 사람은 눈, 코, 입, 팔, 다리 등을 포함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히로와 무기도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죠.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늘 무기를 자기의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거를 모델링할 때 멤버 변수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클래스를 A를 정의하는데 B, B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가 B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그것이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포함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관계, 그 객체 간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 관계는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객체 간 관계는 동적 관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pet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extends pet, 그래서 pet을 상속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pet과 dog은 상속 관계가 있고 클래스 간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og은 pet을 상속받는다. pet은 dog의 부모 클래스이다. dog은 pet의 자식 클래스이다. 그래서 상속 관계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다른 클래스가 재활용하는 겁니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름이 있고 이름과 관련된 메소드가 있는데, 강아지는 이 pet을 상속받음으로써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이름을 갖고 있게 되겠고 set name, get name 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즉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 자, 옆에 있는 걸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비슷하게 선언하는데 클래스라는 키워드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메소드를 선언만 하고 있어요. 선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래스를 만들 때 implements openable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클래스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놓고 있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윈도우하고 오픈어블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상속 대신에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윈도우는 오픈어블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라는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은 반드시 이 클래스는 오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해야 됩니다. 만약 정의하지 않으면 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추상 클래스가 돼요. 얘도 여기에 abstract 쓰면서 추상 클래스가 되고 있는데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으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눌렀을 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객체를 생성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abstract method라는 걸 만들어서 선언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는 선언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현해야 되면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정의를 하지 않으면은 얘도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법적인 요소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상속은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드 재사용이 가능해 줍니다. 얘는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펫을 상속받는 모든 객체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강아지도 올 수 있고 만약 펫을 이용해서 상속받아서 만들었다 하면 여기에 캣도 전달할 수 있고 햄스터도 전달할 수 있고 뭐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을 여기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의 경우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리모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뭘 전달할 수 있냐면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도 전달할 수 있고 문, 서랍 등등 오픈이 가능한 애들은 다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통 리모컨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범용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범용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면은 코드 중목을 줄일 수 있죠. 이 코드는 강아지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처리할 수 있고 햄스터도 처리할 수 있고 거북이도 처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if 메소드는 윈도우, 창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도 처리할 수 있고 서랍도 처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속과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코드 통해서 간단하게 예를 설명드렸고 이 상속과 구체화 관련된 자바 문법은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전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책에 보면 inheritance. 그래서 상속을 inheritance라고 그러고 inheritance 상속. 구체화를 realization 구체화라 그래요. 인터페이스 구체화한다. 그런데 전문적인 객체지향 개념에서는 subclassing이라는 개념이 있고 subtyp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클래스간 관계를 맺어주는 건데 subclassing은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코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아까 살펴본 것 중에 subclassing은 뭐에 해당돼요? inheritance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subtyping은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할 수가 없고 외부 모습만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외부 모습만. 같은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subtyping은.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realization은 subtyping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이런 객체에 대한 개념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조금 구분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subtyping에서는 B가 A의 subtype이면 즉 윈도우는 오픈어블의 subtype이 됩니다. 그러면 A 타입을 기재하는 어느 곳이나 B 타입 객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substitutability.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교환 가능하다. 대체 가능하다. 대체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 자리에는 어떤 오픈업을 구현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클래스의 객체들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그게 가능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서브타이핑도 실제적으로는 서브클래싱도 서브타이핑의 효과가 있지만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C++의 경우에도 보면 그 C++에서는 상속할 때 접근 제어를 표시하게 되는데 뭐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 private으로 상속받게 되면은 subtyping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subclassing을 한다고 해서 subtyping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그 제공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은 subclassing을 하더라도 subtyping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상속을 하더라도 subtyping이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전달해도 코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하더라도 서브타이핑이 되도록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클래스의 리모컨을 가지고 자식들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고 뒤에 가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객체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인 다연성, 폴리모피즘, 이거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램 만들어야 유연한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subclassing, subtyping. 그리고 inheritance는 상속은 subclassing에 해당된다. 하지만 inheritance도 subtyping이 만족되도록 사용해야 가장 바람직하다. 요거를 잘 생각해서 이제 이게 뭐 C++가 됐든 C#이 됐든 파이썬이 됐든 자바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더라도 그것의 문법을 여러분들이 그 언어마다 문법을 잘 보고 그 문법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늘 보장되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이 가장 유연하고 올바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간 관계에 대해서 상속과 구체화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서브 클래싱인데 그러면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브 클래싱 하냐? 그건 아닙니다. 어떨 때만 해야 되냐면은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해야 돼요. is의 경우. is가 성립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is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inheritance를 하면 안 된다. 상속을 하면 안 된다.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그래서 is의 관계는 뭐냐면은 pet, dog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강아지가 애완동물의 자식 클래스예요.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면 dog is a pet 이 말이 돼야 돼요. 강아지는 애완동물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cat도 써요. cat is a pet.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person. 여기에 아까 이름이 있다고 해서 사람도 이름이 있네? 그럼 여기다 뒀어요. person is a pet. 사람은 애완동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만드시면 안 돼요. 공유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is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코드를 읽다 보면 이런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애완동물이야? 그럼 이상해지죠. 코드의 가독성이 탁 떨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s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유니트가 등장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모든 유니트가 어떤 공통 상태와 행위를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 유니트를 만들고 밑에다가 좀 특수한 것들을 만들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가 있다. 그럼 지상 유닛 해가지고 뭐가 있죠? 메딕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뭐죠? 테란의 그 솔저들 뭐 있죠? 하여튼 스타크래프트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메딕 뭐 이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우리가 상속하는 거죠. 그럼 메딕은 지상 유니트다. 맞죠? 뭐 이 솔저도 지상 유니트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립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여기다 공통 기능이 다 들어가니까 얘네들을 만들 때 편해요. 편하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되게 편합니다. 중복된 코드를 내가 여기다가 다시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이 생깁니다. 이런 함수들을 만들 수 있고 클래스 person 하면 pet 해가지고 사람이 다양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공통 리모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서브 타이핑이 돼야 되겠죠. 서브 타이핑이. 그래서 서브 타이핑이 돼야지만 모든 펫의 자식들을 후손들을 여기다 전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후손 얘기하는 건 펫이 있으면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밑에 뭐 진돗개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펫 리모컨에 진돗개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추 뭐 말티즈 뭐 시베리안 허스키 등등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 간 관계. 상속은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자식 클래스를 사용할 때 편하다.
그리고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준다. 구체화. 구체화는 코드 재사용은 안 돼요. 구체화는 코드 재사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화는 서브 타이핑이 무조건 보장이 되고요. 클래스 상속과 마찬가지로 요게 되는 거예요. 공통 리모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애들을 서로 좀 관련이 없지만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집니다. 그러면 얘들을 묶어줄 수 있어요. 날아다니네? 그럼 꿀벌, 비행기, 또 새, 이런 것들을 묶어서 fly라는 메소드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묶어서 내가 요 flyable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꿀벌도, 비행기도, 새도 fly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효과.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what과 how의 구분이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뭘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flyable fly. 이 인터페이스는 날 수 있는 애들이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날지? 그 나는 것은 누가 정의하고 있어요? 클래스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오픈어블. 그러면 이 오픈어블 타입의 객체들은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오픈이 작동하는지는 각 클래스들이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서명을 가진 메소드를 제공한 객체들을 그룹핑해줘서 공통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구체화, 서브 타이핑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간 관계에서 객체 간 관계로 넘어와서 객체 간 관계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 간 관계에는 크게 사용 관계, 포함 관계. 사용 관계는 논리적 의미가 강하고 포함 관계는 물리적 개념이 강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낼 때도 있지만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포함 관계는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다 크게는 포함 관계라고 합니다. 사용 관계인 경우에도 필요에 의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포함 관계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객체 간 관계는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럼 사용 관계는 뭐냐? 한 객체가 그것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관계가 사용 관계입니다. 그런데 코드에서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 일반적인 코드의 형태는 다른 클래스 객체를 메소드의 인자를 받아 사용하거나 메소드에서 다른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요게 요 예고, 요게 요게인데 한번 살펴보면 i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wha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자로 타워를 받고 있습니다. 수건을. 그러면 i는 씻을 때 수건을 사용합니다. 그럼 i 객체와 수건 객체는 사용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관계가 있는데 만약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수건을 이 워시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 메소드에 동시에 사용하게 되겠고 늘 특정한 수건만 써요. 그러면 child는 수건을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는 take picture,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사진을 찍게 되면
픽처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찍은 사진을 저장해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카메라는 픽처 객체를 사용한다고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관계인 경우에도 효율성 등의 이유로 사용한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 있다. 포함관계인 동시에 사용관계가 된다. 포함관계는 크게는 전체 부분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씁니다. 그렇지만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그게 전체 부분관계이든 아니든 간에 다 포함관계라고 합니다. 주문, 우리가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면 내가 주문한 물건들이 있겠죠? 그럼 이 주문은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 목록을 유지하면은 이 상품 목록은 주문과 포함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관계의 분류는 전체 부분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전체 부분관계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연관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부분관계, 컴퓨터 본체와 컴퓨터 부품. 본체의 내에 CPU,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메모리 등등 있겠죠. 그러면 전체 부분관계가 되겠죠. 학생과 지도교수는 전체 부분관계는 아닌데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함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뒤에 나오나? 빠져 있는데 멀티플리시티 요거를 잘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몇 개를 유지하냐? 1대1이냐 1대 다냐 이런 거죠. 학생과 지도교수의 관계. 지도교수는 그러니까 학생 클래스에 만약 지도교수를 유지하면은 한 명밖에 없겠죠. 지도교수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1학년은 지도교수가 또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내가 모델링하는 환경에서 이런 포함 관계에서는 이제 그 관계가 1대1이냐, 1대 다냐, 다대다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가 있고요. 전체 부분 관계는 개념적으로는 집합과 복합 개념으로 또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ggregation, composition이라고 그래요. composition은 이렇게 여러 것들로 구성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aggregation은 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 개념에서는 전체가 제거되어도 부분은 제거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집합으로 모델링하고, 복합은 전체가 제거되면 부분도 함께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C++처럼 소멸자를 만들고 내가 소멸 같은 객체대 소멸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모델링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집합은 객체를 받아 내부 멤버를 초기화하고요. 복합은 내부에서 그 멤버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부에서 객체를 생성하면 요거는 복합 개념. 이렇게 만든 거를 받아서 연결만 해주면은 이건 집합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 부분 관계인데 어떻게 이 전체 부분 관계가 집합 개념인지 복합 개념인지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큰 규모의 프로그램들 만들 때는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과 복합의 구분은 쉽지 않을 수 있고 응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와 케이스와 CPU, 그러면
이 케이스 안에 CPU가 달려 있는데 어떤 모델에서는 케이스를 버리면 CPU도 같이 폐기하는 걸로 모델링할 수도 있고, CPU를 버릴 때, 그러니까 CPU를 버릴 때 아니라 케이스를 버릴 때 부품들을 다 빼서 재활용하는 형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모델링하냐, 어떤 상황을 모델링하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라는 게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응용에 맞게 모델링 해주면 되겠고, 또 그 응용에서 맞는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조금씩 그것을 반영해서 다르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멀티플리시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멀티플리스가 다대다이면 이거를 모델링하는 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과 수강교과, 그러면 한 학생은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고 한 과목도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요. 복잡하죠. 한 과목도 여러 분반이 학기별로 개설될 수 있고 각 분반마다 여러 학생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해요. 그러면 그 관계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다 구현하면은 정보도 중복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연관 정보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별도 하나 만들어서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튜던트도 그레이드의 요 객체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고, 코스도 각 분반마다 얘들을 여러 개 유지하는 형태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떻게 그걸 모델링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해보고 만들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페이스북, 카톡,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 이런 모든 내가 쓰는 응용들을 내부적으로 쟤는 자료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지? 저 애들은 만약 내가 클래스로 이렇게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을 모델링하면은 어떤 객체들이 필요하고 객체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간단하게 모델링해서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뭔가 개발자의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을 간단하게는 내가 그 자바 FX를 가지고 흉내 내볼 수도 있는 거죠. 방학 때. 이거 한번 해볼까? 흉내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흉내를 내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객체 간 관계. 그러면 정리해 보면 클래스 간 관계는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이 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얘를 상소, 구체화, 정확하게 매칭은 안 돼도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객체 간 관계는 사용관계, 포함관계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의존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관계는 그 객체 간 관계, 클래스 관계를 모두 아울러 가지고 한 클래스의 코드를 봤을 때 이 클래스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클래스가 뭐가 있냐, 그 전체적인 개수를 살펴볼 때 의존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A는 B를 상속받고 있고 C와 D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A는 B, C, D와 무슨 관계? 클래스 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A 클래스는
E 클래스의 객체를 유지하고 있고 foo에서는 F 클래스의 객체를 인제로 받고 있고 bar에서는 G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쓰고 있어요. 따라서 A 타입의 객체는 E 타입과 F 타입과 G 타입의 객체를 사용 또는 포함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A 클래스는 B, C, D, E, F, G 6개의 클래스와 의존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6개 클래스가 수정이 되면 A 클래스도 수정이 돼야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한 클래스가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의존 관계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private dog이 아니라 private pet이 되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A는 pet 클래스에 의존하지만 추상 타입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유지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도 있고 햄스터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클래스 dog을 의지하게 되면 강아지만 기를 수 있게 되는 제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유지하기 싫고 고양이를 유지하고 싶으면 코드를 수정해야 돼. 그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존 관계가 맺어지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추상 타입이 돼야 된다. 이 B, C, D는 당연히 추상 타입이 될 거예요. 얘는 인터페이스이고 B는 A보다는 상위 타입일 테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급적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사용 관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타입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상위 타입 클래스 관계도에서 위에 있는 펫과 같은 그런 애들이어야 된다. 아니면 인터페이스요.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아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면 다양한 애들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문법적인 요소들 이런 이제 클래스 간 관계 또 객체 간 관계에 대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걸 좀 하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요. 이 abstract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클래스가 있으면 여기에 extends 뭐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요 경우에는 extends pet이 됐어요. 그럼 강아지 클래스의 부모는 pet이에요. pet은 extends 뭐가 없어요. 그럼 부모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pet의 부모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 간 관계들을 상속 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UML이라는 그 기법을 써서 이렇게 도식화하는데 이때 자바는 이렇게 그리면 항상 요 맨 꼭대기에 루트에 누가 있냐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자바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력 포인트다. 매력 포인트. 그래서 자바는 항상 클래스 관계도를 그리면은 맨 그 꼭대기에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 리모컨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유지할 수 있고요. 심지어 자바에서는 배열도, 열거형 상수도 객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변수에 유지할 수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시 타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원시 타입도 객체로 바꿔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브젝트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타입을 다 유지할 수 있는 리모컨이 됩니다. 리모컨이 되고 이 오브젝트에 어떤 메소드가 정의 또는 선언되어 있으면 그 메소드는 모든 애들이 자바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만든 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것들이 실제 자바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